쓰고 읽고 사람 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네스터가 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네스터의 책 호흡의 기술을 읽고 마치 MBC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가 생각났다. 그가 10년간 추적한 호흡의 기술은 영어 제목이 Breath, the New Science of a Lost Art. 호흡, 잃어버린 기술의 새로운 과학이다. 작가는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로 호흡에 대해 현대 과학적 접근과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호흡 수련법을 파헤쳐 들어간다. 특별한 경우 호흡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호흡은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쉬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인간은 직립보행 및 발성기관 같은 독특한 진화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는 유일한 포유류종이라고 한다. 현대인이 제대로 숨 쉴 수 없게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저자는 사람이 일생 동안 6억 7천만 번의 호흡을 한다고 했다. 평균 수명 70세 기준이다. 나는 대략 4억 8천만 번을 호흡한 것 같다.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어떻게 그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할지 배워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한다. 작가는 그 자신이 코막힘과 호흡곤란의 문제로 고생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실험에서 실리콘으로 완전히 코를 막고 열흘 동안 생활하는 실험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호흡 탐사에 들어간다. 물론 입으로만 호흡하는 이 실험은 목구멍이 쓰라리고 혀가 건조해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수가 증가하고 심박수의 변동성이 증가했고 힘과 지구력이 저하됐으며 무호흡증, 체내 세균 증식 등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입증했다. 실험이 끝나고 코호흡을 하자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다. 코는 공기를 흡수하기 쉽도록 걸러주고 데우고 촉촉하게 해준다. 코로 호흡을 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가 촉진되며 심장박동이 조절되고 발가락 혈관이 확장되고 기분과 정신건강에도 좋다. 코는 침묵의 전사다. 우리 정신의 치유자이며 우리 감정의 풍향계이다. 이제 그가 장장 10년 동안의 탐사를 통해 밝혀낸 근현대 고대의 호흡법을 알아보자. 부테이코 호흡법. 자발적으로 심호흡을 배제하여 많은 천식 환자를 치료한 호흡이다. 천식은 면역체계가 민감해져 기도의 수축과 경련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부테이코는 천식을 산소 호흡을 감소하기 위해 기도를 수축하는 보상기제라고 주장했다. 적게 들이쉬고 더 길게 날숨을 자연스럽게 입으로 내쉼으로써 이산화탄소 농도를 끌어올리면 천식 발작을 줄이고 폐 기능이 개선된다고 했다. 기도 확장, 천식이나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과호흡을 하면서 숨이 가쁘고 숨이 막히거나 공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칼 스톤은 호흡 박사의 저자로 완전한 날숨 배출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위쪽만 부풀리고 너무 빨리 내뿜는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날숨과 심호흡을 통해 호흡기 근육을 키우고 폐를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횡격막은 제2의 심장으로 횡격막이 손상되면 가슴 주위의 근육이 경직되어 심호흡을 할 수 없게 된다. 횡격막 운동 방법은
호흡할 때 횡격막을 더 높게, 더 낮게 움직여 폐 안에 쌓인 오래 묵은 공기가 배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호흡은 빠르고 짧게 해서 천천히 길게로 전환해야 한다. 그는 최악의 환자들은 모두 너무 많은 숨을 쉬며 과호흡이 두통과 고혈압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네, 여기서 부테이코 호흡법과 칼스토 호흡법의 공통점은 너무 과호흡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짧고 빠르게 호흡하는 것보다 천천히 길게 편안하게 쉬는 호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새의 깃털을 코 아래에 놓고 이 깃털이 흔들리면 전쟁에 참가할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안하고 안정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칼스토의 호흡의 구체적인 연습 방법은 들숨을 5.5초, 날숨을 5.5초 이렇게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이다. 느린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 그리고 신경계가 호흡의 느린 흐름에 맞추어 공명을 하여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느린 호흡은 기도다. 기도는 힐링이다. 숨쉬기와 자율신경계 조절. 숨쉬기는 횡격막의 상하 운동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고 배고픈 세포에게 산소를 먹이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하지만 숨쉬기는 단순한 생화학적 육체 행위가 아니다. 폐 아랫부분에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들숨이 깊이 내려가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심장박동,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체내 기관들이 쉬거나 소화 등을 하면서 몸이 이완된다. 숨쉬기는 자율신경계라고 불리는 방대한 네트워크의 전원 스위치다. 반대로 짧고 급한 숨은 폐 위쪽 교감신경들을 자극한다. 혈액이 위와 방광에서 근육으로 몰리고 심박수와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혈관은 수축하고 동공은 팽창하며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걸 통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짧고 급한 호흡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해서 긴장을 시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생활과 자율신경계의 작용. 성생활에 있어서도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드럽고 편안한 호흡인 반면 오르가즘 상태는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짧고 격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나 짧고 격한 호흡에만 치중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투모 호흡법, 빔 호프가 대중화한 호흡법입니다. 투모 호흡법은 교감 신경이 지속되면 신경계 회로가 합선이 된다.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자주 노출되면 미주신경이 자극된다. 미주신경은 모든 주요 내부 장기와 연결되는 신경망이다.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심박동, 혈액순환,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죽은 듯이 늘어지고 기절하게 된다. 마치 사자에게 잡힌 영양처럼 말이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병사들이 손가락 저림, 만성 설사, 심장박동 증가, 당뇨, 발기부전 등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 이는 미주신경망과 자율신경망의 소통장애로 인한 증상이라고 밝혀졌다. 투모 호흡 효과. 아래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관절염, 근육과 신경섬유 쇠약, 피부 발진,
류머티즘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하시모토병, 제1형 당뇨병. 투모호흡법은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온라인 수련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깨와 가슴과 다리를 편안하게 이완한다. 둘째, 배 가슴으로 아주 깊이 빠르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다. 30회, 셋째, 30회 반복한다. 가능한 코로 호흡하는 동작이 파도처럼 되어야 한다. 배가 먼저 부풀리고 그 다음에 가슴 순서로 부풀리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내셔야 한다. 넷째, 마지막 30번째 호흡에서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폐 안의 공기를 25%만 남기고 가능한 오래 숨을 참는다. 다섯 번째, 참을 수 없을 만큼 참다가 한번 크게 들이쉬고 15초 유지한다. 15초 동안 여섯 번째, 15초 동안 참으며 아주 부드럽게 그 신선한 공기를 가슴 주위로 그리고 어깨로 옮긴다. 일곱 번째, 숨을 내쉬고 다시 30회 격한 호흡을 시작한다. 여덟 번째, 이런 호흡 패턴을 3회에서 4회 반복한다. 주 2일에서 3일은 몸을 추위에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찬물 샤워, 얼음, 목욕, 벌거벗고 눈밭에 눕기 등. 부테이코 호흡에서는 과호흡이 문제라고 했는데 투모 호흡에서는 과호흡을 하라고 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몸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의도적인 과호흡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투모는 느닷없는 반전, 격한 호흡 후 완전히 숨을 멈추기, 아주 추웠다 따뜻해지기, 이런 급격한 반전을 통해 인체의 변화에서는 고강도 스트레스에서 극도의 이완으로 전환이 되고 CO2 농도는 갑작스런 하락에서 갑작스런 상승, 조직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소가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느닷없는 반전을 통해 신체의 적응성과 유연성이 좋아진다. 모든 생리 반응이 우리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몸이 이 과정을 통해 저절로 학습하게 된다. 실제 책에 보면 투모 호흡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모 호흡을 통해 아주 추운 날씨에도 우통을 벗고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눈까지 녹이는 아주 신비한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인 격한 호흡을 통해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다. 투모는 인간 면역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혼란을 통해서이다. 청맥기라는 이 투모 호흡을 지도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격한 호흡이 부테이코나 이런 호흡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면역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격한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투모 호흡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오쇼 명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오쇼 명상법은 몸을 움직이는 명상으로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규칙성을 깨도록 움직인다. 다이내믹 오쇼 명상법이나 투모 호흡법 모두 몸에서 체화된 어떤 문제의 패턴을 예상치 못한 변화를 주어 깨트림으로써 합선된 자율신경 체계를 리셋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호흡,
현대인은 무의식적인 호흡을 한다. 지속적인 주의력 분산으로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며 심지어 숨을 쉬지 않기도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집중하고 있을 때 보면 잠시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심리적인 요인과 화학적 요인이 있다. 심리적 요인으로 두려움과 공포 대상에 대한 편도체의 과민한 반응이다. 화학적 요인은 화학 수용체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민성이다. 심리치료는 두려움에 대한 인지치료가 필요하다. 화학적인 요인으로는 산화긴이나 다이버처럼 숨을 참는 능력을 배양해서 이산화탄소 농도에 유연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작가는 현대인의 불안, 우울, 공황장애에 대한 원인으로 만성적인 나쁜 호흡 습관을 원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60%가 불안장애, 우울증 질환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숨을 쉬면서 또다시 숨을 쉴 수 없을지 모른다고 예상해 공황에 빠진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숨을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과호흡을 초래하고 과호흡은 불안을 유발한다. 따라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적게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천식 발작이나 공황 발작이 개선된다고 한다. 파인스타인 가설. 불안장애는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일과 중에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화학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화학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뇌에서 호흡하라는 긴급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반사적으로 과호흡을 하고 공황 상태가 발생된다. 화학 수용체와 공포 감정 인식을 조절하는 편도체 간의 통신이 잘 이루어지면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둘 사이의 통신이 끊기면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대인의 호흡, 수아미 라마, 프라나 제어 비결. 모든 호흡이 끊임없이 한 줄로 연결되도록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도 호흡을 멈추지 않는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후에는 호흡을 길게 하라. 호흡은 몸에 뿌라나, 동양에서는 기라고 말합니다. 뿌라나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뿌라나는 모든 유기체는 동일한 생명의 나무에 달린 나뭇잎에 불과하다. 동식물의 다양한 기능과 특화된 기관은 동일한 생체의 발현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돌, 새, 잎사귀의 구분은 에너지 수준에 있다. 즉 전자의 흥분도의 차이다. 센트죄르지는 프라나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다. 산소 소비와 전자 흥분성이 증가하면 생체가 더 활기차진다. 전자의 흥분성이 붕괴되면 금속은 녹슬고 잎은 갈색으로 변해 죽는다. 인간도 녹슨다. 몸 세포가 산소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잃으면 그 안에 전자가 느려지고 다른 세포와의 자유로운 상호교환이 중단된다.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를 암세포라고 한다.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발생하고 번성한다. 스타르샨 크리아 삶의 기술재단. 이는 요가 호흡법으로 툼모와 비슷하다. 고대 호흡 수행법에 기인한다. 호흡법은 분당 100회 격한 호흡, 몇 분에 걸친 느린 호흡, 그리고 숨참기 이렇게 진행된다. 효과는 만성 스트레스, 관절통,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고대 호흡의 핵심, 인내하기, 배우기, 유연성 유지,
호흡이 제공하는 것을 서서히 흡수하기.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2억에서 4억 회의 호흡을 앞으로 더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호흡의 기술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만 두었던 호흡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호흡의 기술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유용하고 따라해 보실 만한 호흡법들은 제가 설명에 따로 남겨도록 할 테니까 동영상 호흡법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